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거 중에 보시면 중요한 건 이거죠. 게임만큼 커진 데이터 센터. 이거를 키포인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매출 비중 보시면 46대 39죠. 이렇게 많이 커져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실제 1, 4분기 이렇게 나온 것도 데이터 센터와 게임이 이끌었다고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 숫자는 다들 보셔서 아실 거고, 데이터 센터가 YOY로 80% 이렇게 상당히 높고, 처음으로 분기에 10억 달러 이상 기록한 거죠, 매출이.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A10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암페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한국말로 암페어라고 읽던데, 암페어 100, 이게 이제 새로운 칩이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인데, 얘가 뒤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 V가 볼타 100이거든요. 이 볼타 100의 최대, 그러니까 20배 빠른 거죠. 보시다시피 1, 4분기 매출에 컨트리뷰트 한 거죠. 영향을 공헌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칩 요구에 있고, 그 다음에 멜라녹스 인수한 거는 4월 27일 날 이제 완료됐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전략에 힘을 보태주는 거죠. 이거는 2, 4분기에 이제 실적 반영되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암페어 100, 그러니까 A100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암페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칩이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이게 최대 여기 보시면 60대 1250이니까 이게 약 20배 차이 나는 거죠. 이걸 조금 나눠서 보면 게이밍에 보시면 YOY는 당연히 이게 시즈널리티니까 계절성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제일 높고 4, 4분기 좀 떨어지는 이런 흐름인데 1, 4분기 이렇게 높죠. 그죠? 근데 QOQ는 분기는 보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게임 쪽은 모든 주요 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통한 이런 쪽으로 많이 게임이 늘었죠. 오프라인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자택, 집에 스테이 애톰 하면서 이 지포스 플랫폼을 머문 시간이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뭐 마인크래프트, 여기에 그 RTX 이게 있었고, 그리고 게임 성능을 효과적으로 배가시키는 뭐 DLSS 2.0 AI 알고리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아직까지는 큰 부분은 게이밍이고요. 데이터 센터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도 이거는 지금 계속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YOY로는 뭐 이렇게 80%, 그다음에 QOQ도 이렇게 18% 늘어난 그런 모습이고요. 락다운, 그죠? 그다음에 리모트 워크 뭐 이런, 그러니까 락다운을 실시해서 리모트 워크, 원격 업무 이런 걸로 되면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 센터 기술 수요가 늘어나고, 1분기 실적은 이제 여기 실적 자체는 원래 기업들이 이 락다운 이전에 세워놓았던 계획이었는데 뭐 추가로 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보다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인 거죠. 실제 기업들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뭐 한 달 내 이렇게 세우지 않잖아요. 적어도 이제 뭐 그 전 분기 이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 실적은 실제 락다운 전에 나왔은 그 수요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은 뭐 가트너에 따르면은 2025년까지 이제 2,300억 달러 수준인데 여기만큼 커지는 거죠. 2025년까지 이렇게 꾸준히 커지고 엔비디아의 GPU 시장까지도 2024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로 커지는 겁니다. 이 데이터 시장 전체 규모가 2,300억 달러인데 2024년까지 GPU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니까 여기는 뭐 게임까지 포함되어 있기는 할 겁니다. 어쨌든 거의 이렇게 상당 비중 GPU가 많이 차지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이 10억 달러 처음으로 이제 분기에 넘어선 거 볼 수 있었고, A100 GPU 이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특히 가장 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에 대부분 채택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 4분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가시성을 좀
여기 아까 말했던 1분기 이것 때문에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네. 이쪽 이제 AR, VR 뭐 이런 쪽 포함해서 이런 쪽 보면은 여기는 YOY는 좀 높았지만 이렇게 좀 떨어졌죠. 이거는 그래도 뭐 계속 꾸준히 연으로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의료,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급성장하진 않지만 코비드19 이후에 아까 말했던 의료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교육 분야에서 이런 부분 시각화 관련 기술을 많이 써야 되니까 여기 관련해서도 엔비디아 제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뭐가 있었냐면 디즈니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 하면서 계속 고객을 유치하는 데 있는 것 하면서 이렇게 설비를 많이 늘리면서 이 부분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적이 없죠, 그죠? 네. 좀 더디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기 스포츠 세단, 뭐 P7인가요? 이거 뭐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약간은 좀 더딘 것 같아요. 예, 자율주행 관해서는 조금만. 네. 4분기도 전망을 좋게 했습니다. 매출도 이제 36억 5천만 달러 이렇게 좀 늘어났고, 뭐, 마진도 그렇고 계속 다 늘어났고, 여기는 아마 멜라녹스 포함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도 되고요. 자, 엔비디아 멜라녹스,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전략적인 부분은 이 고성능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최고의 두 회사가 통합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네트워킹 쪽에 특히 네트워킹 쪽에 높은 성능, 낮은 비용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핵심 비즈니스는 앞에 말했던 분야 그거 네 가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게이밍은 2020년 풀 이어 보시면 전체 51%, 데이터 센터는 27%,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는 못 따라잡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커지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가하는 거. 이 게이밍은 11%인데 데이터 센터는 3년 평균 53%죠. 성장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팅에 있어서 옛날에 엔비디아 설명했듯이 더 이상 CPU로는 무어의 법칙인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컴퓨팅 속도 면이나 다른 면에 있어서 빨라지려면 이 GPU 퍼포먼스가 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PU보다는 GPU 쪽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보시면 현재 12개월 포워드 P를 봐도 44배 가까이 돼요. 44배짜리 거의 뭐 50배 수준까지 주고 살 수 있을까? 애널리스트 목표가 최대는 이제 420까지 있긴 하지만 약간 부담스럽긴 하죠. 가지고 있는 분은 그냥 엔비디아가 가지는 그 전체 반도체, 특히 GPU 쪽 반도체 쪽의 성장, 이걸 같이 그냥 천천히 가져가면 모르겠지만 이 가격에 사서 단기적으로 뭔가를 노리겠다 이러면은 가격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에 아무리 다른 지표로 이렇게 해도 360, 뭐 400달러 이거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성장률을 30% 줘갖고는 이 가격 이상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지금 AMD를 막 그 매출 성장률을 60% 주면은 현재 가격대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50대. 근데 실제 AMD는 워낙 캐파가 적다가 이제 늘려가니까 이 성장률 자체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60%까지도 막 할 수 있는데 워낙 1등인 회사가 이게 여기서부터 60%막 이렇게 늘어갈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그게 좀 부담되긴 하죠.